문제는 경조증입니다. 경조증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경조증이 지속가면 좋겠는데 산이 있으면 골이 있듯이 경조증이 있다가 그 다음에 우울증이 빠집니다. 사실 우울증이 이게 뭐 치료한다고 해서 네. 치료가 바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치료가 됐다고 하더라도 또 재발이 되는 경우도 네네. 많단 말이에요. 그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걸 궁금해요. 우울증은 그러면은 이게 치료할 수 없는 병 아니냐? 자꾸 재발되는 우울증 환자를 봤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병원에 오면 환자가 좋아져서 이제 오지 마세요 그러고 했는데 안 오는 사람도 많거든요. 근데 이제 병원에 계속 오는 사람은 계속 재발하기 때문에 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평생 유병률을 한 10%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한 번 이상의 우울증 경험할 가능성이 10%라는 거고 재발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한 2~3%입니다. 자기가 그 시기에 그걸 잘 넘기고 하면은 또 평생 문제없이 사시는 거고요. 재발이 잘 되는 사람들은 치료가 된다라는 거를 이제 약 안 먹고 그냥 편하게 그걸 말씀하시는데 그거 비슷하다고 얘기해요. 고혈압 환자들이 약을 못 끊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와 비슷하게 관리하는 병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고혈압 환자가 왔으면 자기가 자기 관리 잘하고 식사 조절하고 체중 빼고 뭐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노력하고 그러면 이제 경도의 고혈압 환자들은 약 안 먹고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비슷하거든요. 근데 그게 자기 관리가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은 자꾸 혈압이 더 올라가는 것처럼 우울증도 자기 관리가 안 되고 그러면 자꾸 재발을 더 합니다. 보통은 저희들은 우울증이라고 한다면 보통 6개월 내지 9개월 지속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치료를 하면 이제 인위적으로 이제 약물로 의해서 좀 올려준 거잖아요. 근데 조기에 중단하면 다시 떨어지죠. 그래서 저희들은 보통 치료할 때는 1년 정도는 꼭 치료를 권합니다. 넉넉하게. 그 다음에 이제 1년 동안 계속 증상이 없고 괜찮으면 그 다음에 약을 중단해 보고 재발되는지 보고 이렇게 하고 괜찮으면 이제 병원에 안 오시고 약을 중단하고 관찰했더니 다시 재발하신 분들도 왕왕 있고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재발성 우울장애로 저희가 보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관리한다. 환자분들한테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치료를 하죠. 우울증과 대비되는 조증은 어떤 겁니까? 조증은 말 그대로 이제 기분이 좋은 거죠. 기분이 좋기 때문에 항상 유쾌합니다. 기분이 즐겁고 그리고 자신만만해집니다. 그래서 뭐든지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을 많이 벌리죠. 나는 이런 만약에 사업하는 사람이면 이것도 벌리고 저것도 벌리고 막 그러죠. 그러다가 조금 더 심하면 비드어서 막 뭘 사죠. 펑펑 돈도 쓰기도 하고 그리고 기분이 올라갈 뿐만 아니라 신체적 에너지도 같이 올라가서 피로감을 못 느껴요. 예를 들어서 잠을 밤새도 나는 필요하지 않다. 성적인 기능이나 이런 것도 막 업되고 올라가고 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조증인데 그 정도까지 올라가면은 본인은 잘 모르겠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압니다. 제가 완전히 업됐다.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다.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경조증입니다. 조증은 보다는 약하게 오는 경조증이 있는데 경조증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조증이 지속이 되면 사회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집중력도 좋고요. 머리 회전도 잘 돌고요. 상당히 크리에이티브, 창의적인 생각도 많이 떠오르고 그렇습니다. 경조증이 지속가면 좋겠는데 산이 있으면 골이 있듯이 경조증이 있다가 그 다음에 우울증이 빠집니다. 일반적으로. 며칠 사이에 딱 떨어집니다. 아니면 길어봤자 몇 주 사이에. 그런데 이렇게 경조증이 있을 땐 당연히 기분 좋은데 병원에 오겠어요? 나 기분 좋아서 병원에 온 사람은 없잖아요. 대부분 우울할 때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조증을 발견하느냐 발견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오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의사가.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울증이라고 진단받고 나중에 2~3년 뒤에 조울증으로 진단이 바뀌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조울증 진단하는 게 상당히 좀 어렵긴 합니다. 근데 몇 가지 팁은 있어요. 보통 우울증은 아까 제가 20대에도 피크가 있지만 더 큰 피크는 주로 장년층, 노인층에 있다고 그랬는데 조울증은 압도적으로 20세 그 중반 압도적으로 피크가 있습니다. 나중에 뭐 40 넘어서 조울증 생기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우울증 증상이 빨리 나타나냐. 그리고 두 번째는 우울증보다는 조울증은 계절의 영향을 좀 많이 받고요. 집안 내력도 좀 많습니다. 우울증은 스트레스에 의한 발병이 많은 거에 반해서 조울증은 가족력이 꽤 많습니다. 우울증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우울증, 기분을 올려주는 항우울제가 기본 약물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조울증, 양극성 장애 환자들은 기분 조절제라는 걸 씁니다. 기분 조절제는 뭐냐면
우울한 거는 올려주고 들떠 있는 거는 낮춰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기분 조절제고 우울증 환자는 항우울제는 아래에 있는 걸 올려주는 거죠. 만약에 조울증 환자, 양극성 장애 환자한테 항우울제를 쓰면 더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조증이 유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더 이렇게 기복이 더 심하게 만듭니다. 경과를. 그래서 양극성 장애 환자한테 항우울제 단독 사용은 정신과 의사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피하는 처방이죠. 그리고 그런 처방만 항우울제 단독으로 처방하면 그거는 문제 있는 처방이라고 봐도 됩니다.